예,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여야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였습니다. 여당이 사법개혁안 등의 처리 방침을 예고가 되자 야당이 악법 저지를 내세우면서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데요.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로 막을 내렸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두 분 모두 어제 이제 새벽까지 저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저 현장 분위기와 상황을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나경원 의원이 이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는데 일단은 우원식 의장이 저 마이크를 이제 끄면서 소란이 더 커진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의장이 중단하는 거는 그 자체로 폭거다. 이게 60여 년 만에 있는 일이다. 이거는 사과를 받을 일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권력이고 그리고 숫자로 나눠지기 때문에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는데 소수당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그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벌어주는 것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이고 국회법 안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경원 의원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이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를 완전히 망가뜨린 이런 무제한 토론이었어요. 어제 가맹사업법이었거든요.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한다고 나오셔서 반대 토론을 하지 않으시고 또 찬성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실제 이것과 무관한 개혁 입법 관련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이끌고 있는 국회를 계속해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8시간이 지나갔어요. 저는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자세히 기록을 해봤는데 나경원 의원이 들고 읽었던 건 주제로 돌아가세요라는 우원식 의장의 지시에 따라서 잠깐 돌아갔는데 수석 전문위원 쓴 검토 보고서 한 페이지를 그냥 몇 줄씩 읽어가는 것이었어요. 1시간 싸우다가 문제 삼으면 다시 돌아갈게요 하고 한두 줄 읽고 나서 또 다시 정쟁의 이야기들만 계속 진행하면서 이 필리버스터제를 형해화시키는 이러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답답했고요. 아마 김대식 의원님도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국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나경원 의원의 이 무제한 토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제 범위 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애초에 이 필리버스터의 취지와는 완전히 배척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그 금년도 정기국회가 마지막이었잖아요. 예. 저는 여야 합의가 돼서 예산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참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이런 마음은 같았습니다. 사실상 어제 가맹사업자법 우리 이기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민생법안이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법을 찬성을 합니다.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이 본회의까지 올라오기까지 절차와 또 토론이 중시가 되는데 그 정무위와 법사위를 무시가 되고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또 조목조목 따지는 거고 또 이 다수의 민주당이잖아요. 다수의 민주당에 힘이 밀려서 최소한의 우리의 의견 전달 그리고 말할 권리를 지켜야 할 이 최후의 방파제는 저는 필리버스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24시간 지나면은 또 원상복귀가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는 역사에 저는 마일리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장을 했는 거고 이 법이 이제 가맹자 사업법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8대 악법을 막기 위한 하나의 최후의
수단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우원식 의장님이 61년 만에 그것도 없었던 이 마이크를 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의회의 의장의 폭거인지 또 의장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 회의를 주재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은 의장은 중재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제 굉장히 아쉬운 필리버스터의 한 장면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사회권을 발동하신 겁니다. 주제에 따른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이 법은 특히 필리버스터는 그 해당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찬반을 이야기하시는 얘기인데 시간인데 그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장이 주제로 돌아오십시오, 주제로 돌아오십시오를 여러 번 반복해서 외쳤고 그렇게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불가피하게 국회법 저항에 따라서 사회권을 발동해서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저기 그 64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게 언론을 맡게 되면 이건 국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이것도 있고 자기 집에 이 드라이기를 샀는데 드라이기의 그 제품 설명서를 처음부터 읽는 이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취지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외에 시간 끌기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유스럽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 발언이 어제 생각났던 그런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또 본회의가 곧 있을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국회 상황도 저희가 좀 지켜보겠고요. 두 분께 이 부분도 좀 여쭤보기 전에 먼저 저희 또 싱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민주당 통일교 연루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 차원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그건 아마 당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입니다.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되어서 표적수사, 보복수사, 공작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은 경찰에 이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야의 입장은 좀 다른 것이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선택적 수사다. 그동안 별건 수사, 인지 수사 다 하더니 왜 이번에는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인영 통일부 본부장의 진술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자, 이 특검은 특별검사입니다. 어떤 특별검사냐면 김건희의 국정농단 관련된 16개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만들어진 특검이고요.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정보가 나오면 그 범죄 정보는 규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이 특검에서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면 한약자 총재가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수사 과정에 나왔어요. 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나요? 이것은 다른 수사관으로 이첩되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이고 이 사건도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특검 이후의 정보라고 하면 이 정보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검이 정식으로 오염돼서 특검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검이 그동안 밝혀냈던 특검이 국민들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혹들을 밝혀내는 것을 굉장히 형해화시키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뭉개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첩이 맞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 이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지만 문제의 핵심은 민중기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별건 수사가 돼서 구속이 됐잖아요. 특검은 여러 가지로 이게 다양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쪽에서도 어프로치를 했다. 그 명단이 나왔고 또 일부는 또 금품을 건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경찰로 이첩했다? 그러면 그동안의 특검에 민중기 특검은 뭐 한 겁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을 임명해준 민주당 의원들을 보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바람도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눕는 격이 되는 거죠.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검에서 그동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이러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죠. 그것이 민중기 특검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저는 민중기 특검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최후 신수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미 특검에 특정 인물을 이제 거론했다라면서 전재수 장관의 이름에 대해서 보도가 됐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장관은 허위다라고 이제 정정을 한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이제 최후 진술이 뭐 어떻게 나올지 또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떨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뭐 발언들이 이 당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필요한 건 수사죠. 네, 수사고요. 당은 당무에 일어나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해당자들을 불러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이 허위인지 실제로 위법이 있었는지를 가려내면 되는 것입니다. 당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그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이라는 분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나오는 대로 수사가 되고 수사되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건 저희 당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당은 일체의 거리낌도 없고 그리고 통일교라고 하는 집단과 저희 민주당이 일정한 유착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당은 전공법으로 당당하게 나설 것이며 그리고 하나의 허위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요. 나는 우리 전재수 의원을 난 믿고 싶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근데 저하고 옆지역구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어떤 진영이 됐든 간에 이거는 명명백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명백백 가려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허위라면 허위 준수를 한 사람을 처벌을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특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빨리 저는 떨쳐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의 관련 보고서만 남기고 야당 관련은 조서에 남겨서 전 원내대표를 뭐 구속시킨다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 봐서는 이게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좀 특검은 저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예. 권성동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통일교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장본인입니다. 통일교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였고 통일교는 그것을 통해서 권력과 유착되었던 그 장본인으로서 권성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공받았다고 하는 그 돈이 실물 사진까지 나와 있어서 검찰에서 이분에 대해서 기소했고 재판에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는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이고 단지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로만 나와 있는 이름 개별 사람들에 대해서 권성동과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 관련해서는 예. 조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견 의원 말씀대로 이게 권성동 의원도 이게 그 말의 진술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 전재수 장관도 말의 진술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뭐 대질신문이 되든 뭐가 되든 명명백백하게 그래서 그 상황을 나는 민중기 특검에서 가려서 줬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마를 타줬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경찰에 떠넘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민중기 특검이 그런 것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직무유기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전재수 거예요. 장관 뒤에 김건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된 내용 중에 권성동은 그랬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고 특검에서 사법 처리한 것이고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해서는 아니, 그 해당 지금- 수사가 아닌 국수본으로 넘어간 겁니다. 아니, 그게 지금- 정확한 판단이죠. 아니 지금 이기현 의원님 지금 권성동하고 김건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거기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재판도 한번 가서 참여를 해봤어요. 그게 없어요. 없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을 직접 제가 한번 재판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김건희 긴자도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을 그쪽으로 좀 너무 치운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 단체에 대한 해산을 언급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특정 종교를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진실을 덮으려는 입틀막 시도다라는 이제 비판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단체는 포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는 각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어긴 그리고 위법한 행위를 한 종교 집단의 법인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신 겁니다. 아주 원칙적인 말씀이신 거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졌으면 개인은 처벌받잖아요. 법인체도 그 법인이 만들어진 정관과 위배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은 해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국가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강조하신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인 발언이었다는 저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이기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있지만은 이렇게 종교 자유가 이렇게 돼 있고 종교끼리 좀 다툼도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 참 유일합니다. 이게 굉장히 참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선진국이고 앞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해산이라는 이런 글자보다도 뭔가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이게 모든 것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절차와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더 한 발자국 더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도 좀 한번 따져봐야죠. 그러나 저는 이제 교회 장로인데 기독교인데 우리나라처럼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교의 자유, 불교와 캐톨릭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 이런 게서 서로가 뭐 같이 공존하고 상생을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진짜로 해산이 가능한지를 법제처장에게 물어봤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실제로 가능성도 있다고 좀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는 뭐 개인이 갖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체로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그 종교가 보호받기 위해서 스스로 법인을 만들고 국가에 등록을 합니다. 이걸 문체부 산하의 종무실에 이제 등록을 해서 대한민국 모든 종교들은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들이 다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될 때는 약속이 있는 것이거든요. 불법하게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법적인 포교 활동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우리의 기준에 국가의 정한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종교단체의 약속이 법인의 등록 형태로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 법인이 그것을 어겼다고 하고 위법을 했고 탈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법인은 해산의 형태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종교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학교법인이 있고 종교법인이 그쵸. 있고 복지법인이 있고 여러 네. 가지 법인이 있잖아요.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법인의 목적과 지향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위배가 된다면은 어떤 규제가 반드시 따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하나 더 해보면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제 여러 해석이 좀 따르긴 마련인데 왜 갑자기 이런 글을 올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칭찬을 하기 위한 칭찬이다라고 그냥 보면 되겠습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좀 특출난 분이시죠. 개인적으로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기초단체장이 됐고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성동구죠. 성동구에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일을 잘한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3선을 연임을 계속하고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성남시장을 재선하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대통령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그리고 중앙정부를 책임지고 계신 분인데 본인의 기준에 봤을 때 굉장히 기초단체장으로서 성과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는 단체장이어서 저는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서울시장 선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예.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에도 좋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대부분 다 국회의원들이시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행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정치를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행정으로서 평가받을 기회는 없었는데 이분들도 저는 어느 특정 누구 후보를 대통령께서 편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원호라고 하는 기초단체장이지만 구청장이 굉장히 낮은 지위거든요. 서울시장에 비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급의 격을 보여주고 있고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칭찬 한번 해주신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지방정부장에게 저는 격려해 주신 것이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렇게 큰 인연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었죠. 한 보좌관을 한 8년 정도 했던 그건데 이분이 정원호가 92.9%의 그 주민 만족도를 받았다. 이건 예.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요. 다만 대통령께서 이것도 SNS 한 번만 띄우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띄우고 그리고 또 중앙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할 때도 헤드 테이블에 앉히는 파격적인 대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의 그 본 마음은 이심은 정원호구나 이렇게 내가 타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방금 우리 이기현 의원님 말씀대로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 8분인가 7분인가가 지금 벌써 지금 자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배 의원이라든지 박홍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뭐냐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내가 이분들한테 어제 그랬어요. 참 위로한다. 20은 이미 끝났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 정도로 했으면은 벌써 민주당에는 우리 대통령의 뜻은 정원호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저는 뭐 물론 격려했다는 그런 차원이었겠지만은 서울시장은 민주당 당원 그리고 서울 시민이 선택을 해가지고 후보의 링에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먼저 이 가르마를 타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심은 정원호한테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관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직접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당내에서 관련해서 뭐 분위기 혹시 읽으신 거 있으신지요? 그 민주당에도 좋은 후보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박홍근 의원, 전현 의원, 박주민 의원, 뭐 김영배 의원 등 여러 후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후보가 더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중앙 정치를 하기 때문에 중앙 무대는 꽤 알려진 분들인데 지방정부, 기초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정원호 같은 구청장들은 사실은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우리 서울시내에 살고 계신 분들 자기 지역 구청장 이름 아냐고 물어보면 모르신다고 답하시는 분이 50% 이상일 겁니다. 기초정부를 운영하고 있어도 기초단체장도 이름을 알기 굉장히 어려운데 정원호라고 하는 특출난 인물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만큼의 인지도를 갖게 해주는 것은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저는 굳이 정원호 구청장이 문제가 아니라 더 잘하는 단체장들이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단체장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더욱더 격려하고 칭찬해서 그분들의 정치적 발언력도 더욱 높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나온 속보를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직을 내려놓고 본업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련한 내용들이 아직은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의원님 좀 이 분위기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뇨한 의원하고 참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지난번에 저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사석에서 자기는 병원에서 왔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본인이 굉장히 좀 지금 체질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러니까는- 대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요. 지난주 하는데 예. 그래서 자기는 병원으로 다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자기는 그 세브란스로 다시 돌아가서
의사의 길을 걷고 싶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지금 사퇴 표명을 할 줄은 몰랐죠. 이게 지난주 대화 지난주날 저하고는 대화를 한 상태인데 나는 사퇴를 하더라도 이번 임기까지는 끝나고 다음에 불출마를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바로 보니까 이게 속보로 뜨는 그러니까 거 중간에 보니까. 나가게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 예. 참석을 안 했어요.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뭐 몸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고심이 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서울시장 관련해서 지금 두 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에 있고 기자들과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나누는 과정에 이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또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또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정원호 구청장에게 저도 칭찬했잖아요. 예. 92.9%가 만족도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일을 잘한 거다.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구청장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시장이 그 위에 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구조죠. 그건 뭐 서울시장 입장에서 구청장이 그만큼 일을 잘한다고 자기는 이제 평가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지만은 본인의 좀 자신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도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도 있지만은 어제 뭐 필리버스터에 나갔던 나경원 의원도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이제 스타트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집권당에 또 유리한 그게 있거든요. 먼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현재 사수를 하고 있지만 도전자적인 또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얄팍한 수죠. 네, 제가 보기에는 자기에게 특히 이제 한강버스가 이번에 이슈인데 한강버스가 사실 망쳐진 거거든요. 한강버스가 필요는 합니다만 한강버스 이렇게 조급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출퇴근용으로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상하게 한강과 버스 수상택시 아시겠지만 수상택시 실패했죠. 이번에 한강버스로 가져온 건데 이 실패한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질타, 국회의 질타가 많아지니까 특히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세가 심해지니까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장했던 많은 시장 후보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를 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았던 정원호 청장에 대해서는 띄워주고 얄팍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원호 구청장도 강력한 후보인데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 인사들을 먼저 내리고 그다음에 기초정치장 정원호 구청장을 좀 키워준 그런 발언이라고 얄팍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